그녀는 한때 나라 전체가 키운 공주처럼 불렸던 대통령의 딸이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그녀 위에 쏟아졌지만 지금 그 이름은 명예가 아니라 짐이 되어 등을 짓누르고 있다. 전두환 이순자 부부의 장녀로 태어난 덕에 학창시절 그녀의 등교길은 리무진이었고 교실 앞엔 경호원이 상주했다. 친구들이 소란스레 떠드는 교실 한쪽엔 오직 그녀만을 위한 작은 감옥 같은 보호 공간이 있었다. 학교 축제의 주연도 늘 그녀가 맡았다. 권력의 딸에게 세상은 고요했고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 호사스러운 버블은 금세 터졌다. 서울대에 입학하자마자 교정은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들로 들끓었고 그녀는 강의실 구석에서 몸을 숨기듯 앉아야 했다. 경호원들이 교문을 막아선 사이 학생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평범함이란 단어는 그녀와 가장 먼 곳에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고립이라는 감정을 배웠다. 결국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떠났지만 그곳의 자유는 또 다른 형태의 감시처럼 따라붙었다. 그곳에서 윤상현을 만났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똑똑하고 야심 있고 무엇보다 권력자에게 딱 맞는 남자였다. 처음엔 우연일 거라 믿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속삭였다. 청와대에서 직접 고른 신랑감이래. 프랑스어 학원에서 만난 인연이 과연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시대가 써준 대본이었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확실한 건 단 하나, 그들의 결혼식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청와대의 영빈관에서 진행된 결혼식이었다는 사실뿐이다. 하객들은 장군, 장관, 재벌, 외교관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언론은 그 장면을 왕실 결혼식 취급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무대 위에서 웃는 신부는 언제나 누군가가 만들어준 연출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을. 결혼 후 두 사람은 워싱턴에서 박사과정까지 밟으며 한때 지성 커플로 불렸다. 그러나 권력의 그림자는 태평양을 건너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공군 중령이던 윤상현의 아버지는 결혼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융사 사장에 앉았고 군복무를 마친 지 얼마 안 된 아들은 논란 속에서 단 하루 만에 제대했다. 세상은 그를 이미 대통령의 사위로 불렀다. 그 호칭의 무게가 두 사람의 사랑을 짓눌렀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말라갔고 서로의 세계는 점점 멀어졌다. 윤상현은 정치권으로 걸어 들어갔고 그녀는 여전히 전두환의 딸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었다. 결국 2005년 두 사람은 이혼했다. 사람들은 누구의 책임인지 따졌지만 정답은 없었다. 윤상현은 훗날 그녀를 묶고 있던 끈을 내가 풀어줘야 했다. 그녀가 자유로워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라며 영웅서사까지 덧칠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또 다른 재벌가와 결혼해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했다. 반면 그녀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려했지만 검찰이 전두환 일가의 자산을 추징하자 또다시 언론은 그녀를 사냥했다. 결국 휴직계를 내고 강단을 떠났다. 그 뒤로 그녀는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빠르게 걸었다. 대통령의 딸, 재벌가의 며느리, 그리고 지금은 이름 없는 교수. 세상은 여전히 그녀를 그 이름으로 기억했지만 정작 그녀는 그 이름을 벗고 싶었을 것이다. 지인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전효선은 세상 모든 걸 가졌던 여자지만 결국 자기 자신만은 갖지 못한 여자였다. 이혼 후 윤상현은 정치권에서 존재감을 키우며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갔다. 전처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잠시 굳어지는 그의 표정은 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둘을 비교했고 그 비교 속 침묵은 언제나 그녀의 몫이었다. 반면 그녀는 서경대 강단에서 조용히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아갔다. 학생들은 처음엔 그녀를 대통령의 딸로 기억했지만 곧 열정적인 교수님이라 불렀다. 그러나 2013년 전두환 일가 자산 추징이 시작되자 또다시 언론 포화가 쏟아졌다. 복도마다 기자들이 진을 치자 그녀는 뒷문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복직 후행 강의 중 학생을 내보냈다는 사소한 논란까지 언론이 물어뜯었다. 그녀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단지 교실을 나가며 말했다. 예습은 약속이에요. 그 말은 학생에게 한 말이면서 어쩌면 세상에 남긴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은 그녀를 잊어갔다. 하지만 연희동 골목에서 모자를 눌러 쓴 중년 여성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전효선 아니야? 기자들은 여전히 그녀를 쫓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카메라 앞에 서지 않았다. 마스크 뒤에 숨겨진 그 뒷모습엔 한 시대의 흥망이 웅크리고 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태어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여자. 남은 것은 이름뿐, 그리고 세상이 붙여준 마지막 문장. 모든 걸 가졌지만 정작 아무것도 갖지 못한 여자. 그녀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서 밥을 먹었는지조차 기사감이 되었고 익명의 비난은 여전히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녀는 더 깊숙이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한 학생이 물었다. 교수님, 사람들은 왜 교수님을 싫어하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니까요. 그 말은 너무도 정확했다. 그녀는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보다 그림자로 더 오래 기억되었다. 이제 그녀는 리무진 대신 낡은 버스를 타고 경호원 대신 책가방을 들고 걷는다. 너무 느리고 너무 늦었지만 처음으로 그녀 자신의 속도로 살고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이제야 진짜 전효선이 된 것 같다. 그러나 세상은 끝까지 묻는다. 그녀는 행복할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그녀의 삶을 따라다닌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지금도 조용히 사람들의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을 뿐이다.